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연습 문제 2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우리 교재 280쪽입니다.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전부 다 주식회사 민성전자예요. 회사 코드를 제일 편한 거는 그냥 말풍선 눌러가지고 5003번 확인 누르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회사 코드의 숫자로 5003 엔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전산세무 2급 실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프로그램 메인 화면 이렇게 실행해 놓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열어놓고 문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여러분 교재 보시고요.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민성전자의 거래이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세무 2급까지는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세요 라고 나눠주니까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를 여러분께서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하셔야 될 게 전산 세무 1급 공부하실 분들은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구나.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무조건 다 메인 매출 전표고요. 계산서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신용카드 매입이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되는 것들만 메인 매출 전표고 신용카드 매입인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일반 전표예요. 네, 실무적으로 조금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메인 매출 전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전표입니다. 자, 입력을 시작해 볼게요. 날짜는 7월 1일. 자, 메뉴가 좀 보이니까 이렇게 7월 1일. 주식회사 명인건설에 제품을 뭐 하셨어요? 판매하셨죠. 여러분 제품을 판매했으면 우리는 매출입니까? 매입입니까? 여기서 만약에 날짜가 지금 날짜가 좀 전에 봐놓고 잊어버렸어요. 7월 1일 0701 하시고 여기에 이제 여기 새로 입력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건 그냥 놔두시고 번호도 놔두세요. 번호도 지가 알아서 체크가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부가세 유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매출 코드 가셔야 돼요. 매입 코드 가셔야 돼요. 코드부터 매출 매입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니까 매출 코드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 내국 신용장이다, 구매 확인서다, 또는 직수출했다 이런 말 없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인데 몇 퍼센트짜리 세금 계산서? 10%짜리 세금 계산서 따라서 11번 과세 코드 가시는 겁니다. 하시고요. 자, 판매 대금 중 100만 원은 공급가액에 그리고 사실 10% 세금 계산서인 거는 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말로도 유추가 돼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자, 판매 대금 중 100만 원은 주 명인건설이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근데 여러분 어음을 받았을 때 조심하실 게 어음을 매출을 하고 받으면 받을 어음이고요. 매출 이외의 활동을 하고 받으면 이거는 받을 어음이라고 안 하고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하고 어음 받으면 미수금이고 매출하고 받으면 만약에 매출 활동을 하고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인데 지금 제품을 팔았으니까 매출 맞죠? 우리 회사 재고자산 파는 게 매출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어음은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다. 자, 일단 품목을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을 안 줬으니까 제품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커서 있는 데서 보시면 되고요. 자, 커서 이렇게 해놓고 제품 엔터. 수량 단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문제에서 수량 단가가 있으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엔터 쳐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금액 괄호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앞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300만 원. 됐죠? 그러면 11번 과세 코드이기 때문에 300만 원에 30만 원 자동으로 잡히고요. 자, 거래처가 어디 있어요? 어디였어요? 명인건설이다. 주 명인건설 하시면 되고. 자, 문제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으니까 전자는 코드 기억 안 나시면 밑에 보시면 됩니다. 전자 여부 하셔서 전자가 맞으면 숫자 1 넣으시고 아니면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이건 영은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 1. 전 지금 좀 길게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라고 1 하고 1에서 손을 떼면 이렇게 여 표시가 됩니다. 분계는 카드 결제 안 됐으면 3번 혼합 분계가 제일 무난합니다. 자, 일단 제품 매출은 맞죠? 부가가치세 예수금 맞고요. 제품 매출이 맞는지 예수금은 안 건드리셔도 돼요.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은 위에 유형 코드가 정확하게 잡힌다면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은 거의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밑에
자동으로 입력된 거. 부가세 예수금이 잡힐 때는 대변에 일단 제품 매출을 자동으로 보통 잡아주고요. 이건 환경 설정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근데 부가세 대급금이 잡히는 매입 거래.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고요. 그럴 때는 보통 제품 매출 아니라 원재료 뭐 이런 게 잡혀 있어요. 근데 그거가 맞는지를 점검하셔서 맞으면 엔터 치시고 아니면 고치셔야죠. 자, 이 문제는 맞으니까 그냥 저는 여기서 커서 놔두고 엔터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변 입력됐으니까 차변 넣으셔야죠. 3 눌러서 차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음을 받았어요. 네, 받을 어음이죠. 지금 제품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그리고 명인건설이니까 어음도 명인건설한테 받은 거니까 명인건설 발행 어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고 거래처 코드 같은 거 안 바꾸는 거고요. 자, 어음으로 얼마짜리 받았어요? 100만 원. 1 플러스 엔터. 1 플러스가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그 노트북이 저는 조금 사실 지금 노트북으로 여러분께 수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그 숫자를 입력할 일이 많다 보니까 숫자 패드가 있는 노트북이에요. 근데 대부분 좀 크기가 너무 크면 사실 이거 16인치짜리 노트북 제 가방에 백팩에 넣어 갖고 다니다가 노트북 전용 백팩이 아닌데 가방이 이 노트북 모서리에 하도 그게 땡겨져 가지고 가방에 구멍이 뚫렸어요. 자, 되게 나름대로 나름대로 괜찮은 가방이 막 완전 명품백은 아니었지만 노트북 가방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되게 지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업 그 컴퓨터만 따로 담는 백팩을 하나 새로 사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크기가 좀 커요. 그래서 이거를 노트북을 좀 작은 걸 살까 싶은데 그게 이제 이 숫자 패드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저는 그냥 큰 걸로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학생이나 직장인들 다니실 때 작은 거 뭐 14, 작다기보다 이제 보통 무난하게 가는 게 14인치 뭐 요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키보드에 숫자 패드가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길쭉한 걸로 된 그게 없죠. 그냥 위에만 숫자가 있죠. 그럴 때는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숫자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000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데스크탑으로 하실 때 키보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플러스 기능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실무하실 때도 이게 세무사랑 버전이거든요. 프로그램 실무 버전. 요거하고 그다음에 도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그 플러스 기능을 쓰시면 되게 편하니까 알고는 계세요. 혹시 안 쓰시더라도 저는 그냥 플러스로 계속 입력해 드릴게요. 갑자기 뜬금없이 노트북에 구멍 났다는 가방에 구멍 났다는 소리를 했네요. 자, 그래서 받으럼 이제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대변은 다 입력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 이어서 입력합니다.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문제에서 문제 다시 볼게요. 자,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어요. 나머지가 혹시 외상이면 외상 매출금 하려고 그랬더니 얘는 현금으로 받았다 했으니까 붕괴 클릭돼야 이제 밑에 있게 계속 보이고요. 현금 하시고 엔터. 이거 거래처 굳이 지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채점에 반영 안 되는 거예요.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데 안 걸었거나 잘못 걸었을 때 채점에 반영되고 현금은 원래 거래처 코드 없어도 되는데 매입 매출점표 입력하다 보면 위에 공급처명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실무에서조차 신경 안 씁니다. 하시고 230만 원 현금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뭐 문제에서 크게 뭘 다른 걸 바꾸거나 이럴 일은 없었어요. 자, 요렇게 하시고 2번 날짜 바꿔 놓을게요. 문제 읽으면서 문제를 읽기 전에 날짜부터 바꿔 놓으세요. 안 그러면 실수하거든요. 0723 7월 23일 날짜 바꿔 놓고 문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업체인 주 현대상사에 뭐 수출업체인지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현대상사에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그냥 로컬 LC라고만 줘도 내국 신용장인 거 알아차리셔야 되고요. 자, 일단 매출을 했는지 매입을 했는지 보긴 봐야 되겠지만 내국 신용장이 나오는 순간 눈치채셔야 돼요. 이거 영세율이구나. 그쵸? 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나오면 이거 영세율이구나 하시면 돼요.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이제 팔았는지 샀는지 볼까요? 느낌이 오죠? 제품이니까 팔았겠죠? 여러분 제품은 사오지 않습니다. 원재료를 사오죠. 그쵸? 원재료를 사서 생산 과정에 투입해서 제공품으로 만들었다가 완성되면 제품으로 개정 대체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제품이고 이거는 팔 수밖에 없어요. 제품을 납품 뭐죠? 팔았다.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대요.
반갑다 친구야. 몇 번 코드? 12번 코드. 그리고 전액 외상이다. 대금까지. 우리 차변 대변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계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제품 매출하고 전액 외상. 이 문제는 제가 왜 학습 목적상 왜 이거를 1번, 2번을 순서대로 나열했을까요? 자, 1번 7월 1일 분계는 제품을 판매했어요. 제품을 판매하고 엄을 받았으면 매출 채권 중에서 받으러움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는 거고, 뭐 영세율 코드는 일단 그렇고 제품을 똑같이 팔았는데 분계를 하실 때 전액 외상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죠. 계정 과목 2개 비교하시는 거고, 똑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면 10%짜리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고, 여기에 내국신용장 이렇게 주고 적법한 세금 계산서 하면 영세율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영세율이라고 아예 줬죠. 그러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인데 전자 발급했다. 자, 이제 이해하셨으면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유형 12번. 그쵸? 품목은 제품. 문제에서 수량 단가 없으면 넘어가시는 거고요. 자, 공급가액 100만 원이라고 줬습니다. 영세 코드가 잡히니까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고 거래처 코드가 어디냐는 거죠. 이 코드는 만약에 카드 결제가 되면 카드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코드는 밑에 따로 입력하시는 거고요. 이 공급처명은 뭐냐면 나로부터 제가 팔았다 그러면 나로부터 제품을 산 거래처. 그다음에 제가 원재료나 상품을 사왔다 그러면 나랑 거래한 나한테 물건을 판 거래처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 계산서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세금 계산서에 내가 공급자라면 공급받는 자를 입력하는 거고요. 내가 공급받는 자라면 거래 상대방인 공급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어디다 팔았어요? 현대상사에 팔았죠? 현대상사, 주 현대상사에 팔았고요. 엔터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엔터. 전자라고 했으니까 1. 그러면 분계하기 전에 잠깐 영세율 구분부터 하셔야 돼요. 영세율 구분 말풍선 누르셔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내국신용장이죠. 3번입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세와 확인하시고요.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특별히 문서 번호 또는 내국신용장 번호를 주면 여기다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안 주긴 하는데 혹시 준다 그러면 입력하시면 되고, 없으면 사실 여기서 엔터 치시면 분계로 넘어가는데, 아니야 나는 그냥 클릭할 거야.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분계로 가셔서 사실 제가 원래 혼합 분계를 좀 추천해 드리긴 해요. 혼합 분계 먼저 보여드릴까요? 3번 혼합 분계 하시고요. 제품 매출이 맞죠? 자, 제품 매출이 맞는데, 자 그럼 차변에 대변에 들어갔으니까 차변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품 매출 매출이죠. 회사의 주된 영업. 그런데 전액 외상이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하셔가지고 엔터 치셔도 돼요. 요렇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 익숙해지시면 여러분 외상 지금 분계를 상상을 해보세요. 이 밑에 없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이게 생각이 돼야 돼요. 전액이 중요해요. 전액 외상인데 분명히 제품 매출하고 외상이니까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죠. 그럴 때 2번 코드를 쓰는 거예요. 외상 코드. 그럼 외상 코드를 쓰면 이렇게 분계가 생성이 돼요. 자, 제가 딴 걸로 바꿔볼게요. 1번 하면 이제 다른 분계가 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분계가 없다라고 그냥 처음부터 없다는 가정하에, 아까 분계를 안 해봤다는 가정하에, 이게 제품 매출을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계정 과목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하게 외상 매출금만 있다. 그러면 2번. 자, 2번 엔터. 그러면 외상이라고 해서 제품 매출과 더불어 외상 매출금도 자동으로 잡아줘요. 근데 이런 분계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1번 아까 1번처럼 받으러움이 섞여 있다든가, 일부는 외상, 일부는 어음, 또 일부는 현금, 또는 기존의 선급금, 선수금 떨어야 되는 분계,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해놓고 아니다 그러면 고치시면 되긴 하는데, 어차피 그래서 습관적으로 분계 연습하실 때는 3번이 좋아서 저는 3번으로 연습하시라고. 분계를 잘해야 결산도 잘하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드 결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혼합 분계로 평상시에 연습해 놓으세요. 진짜 분계는 자신 있어집니다. 그래서 엔터 치고 차변에 대변 들어갔으니까 차변 맞잖아요. 다시 외상 매출금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영세 12번 영세 코드가 좋죠? 쉽죠? 자, 여기 12번이 들어가면 여기 매출이라고 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여기 52번 영세면 글자는 영세인데 여기가 파란색으로 매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볼 줄 알면 훨씬 공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재밌습니다. 전산세무 이거 공부 제대로 하시면 좀 상당히 재밌어요. 아니에요? 이제 재밌어지도록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080811 8월 11일이고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형 승용차. 인데 소형 승용차라는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배기량이 1000cc 초과합니다. 배기량 1000cc 초과를 울산자동차에서 취득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매입한 거죠. 매입한 거예요. 샀어요. 그러니까 매출 코드 말고 매입 코드 쓸 거고요. 그런데 배기량 1000cc 넘는 승용차예요. 딱 느낌 오죠? 뭐죠? 배기량 1000cc 초과 승용차는 뭐다? 여러분 택시 회사가 가진 택시가 영업용 승용차고요. 우리 회사는 지금 문제가 전산세무 1급까지도 전산세무 2급, 회계 1급, 회계 2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전산회계 1급, 회계 2급 빼고요. 이 세 개는 전부 다 제조기업이에요. 제조기업. 회계 1급은 전산회계 2급은 상기업이에요. 제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에 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까지 전부 제조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조기업인 경우에는 이게 사실 회사가 차를 갖고 있어도 뭐 배달용 트럭이나 이런 거지 택시 회사의 택시 이런 급은 아니거든요. 택시 회사의 택시,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의 그 노란색 승용차 뭔지 아시죠? 교육용 승용차 그런 거가 영업용이라서 사실 전산세무시험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승용차를 갖고 있으면 영업용이 아닙니다. 제조기업이니까. 제조기업이 택시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소형 승용차를 샀는데 뭐만 보시면 돼요. 배기량만 보시면 돼요.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면 불공제 대상인 거예요. 어차피 기업 자체가 시험 문제 자체가 제조기업으로 나오니까 영업용 승용차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렌트카 회사, 운전면허 학원, 그다음에 택시 회사 요런 데들 또 무인경, 세콤 이런 데 아니면 영업용 차량 자체가 원래 없거든요. 법상.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여기 배기량만 보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세 불공제 대상인 개별 소비세 과세 차량으로서 영업용이 아닌 거 조금 편하게 그냥 실무적으로 얘기하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사도 불공제, 또 구입해도 불공제, 렌트해도 불공제, 유지비, 기름값 수리비도 불공제. 그래서 그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운반비가 15만 원 발생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소형 승용차 가격이 없죠. 소형 승용차를 회계 처리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 소형 승용차에 대한 운반비를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매입과 관련된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려면 이거는 내가 취득하기까지 우리 탁송료죠. 요거를 내야 내 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운반비는 차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가 되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 과세 차량으로서 영업용이 아닌 것에 구입과 관련된 매입 부대 비용이므로 역시 얘도 이 운반비도 매입세 불공제다. 이론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되셨죠? 3번은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유형 코드 매입 중에서 지금 문제 자세히 보시면 다시 교재 보세요. 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했어요. 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죠. 문제 다시 보세요. 세금 계산서 받았대요. 여기 그리고 전자래요. 그리고 현금 지급. 그러면 자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10%짜리 세금 계산서고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개별 소비세 과세 차량으로서 영업용이 아닌 거. 그래서 자 54번 불공 코드로 가겠습니다. 자 품목은 뭐 운반비 하시면 돼요. 운반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차량 운반구 유지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운반비 문제에서 그냥 운반비라고 했으니까 운반비 하시면 되고 이 품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시고 자 수량은요. 문제에서 수량 단가 없으면 넘어가시는 거예요. 엔터. 자 공급가액이 15만 원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자 거래처 코드 어디서 샀어요? 우리 울산자동차. 그쵸? 거래처. 그리고 전자라고 줬으니까 전자 1번 하시면 되고요. 자 불공제 사유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엔터 그냥 치시면 안 돼요. 자 말풍선 눌러서 이거 항상 나오는 거죠.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 확인.
됐죠? 구입, 임차, 유지. 구입, 매입 부대비용. 취득원가 가산하는 것도 구입 관련이니까 이것도 불공제가 맞습니다. 네, 문제에서 전액 현금이라고 그랬죠. 전액 현금이니까 사실 요것도 1번 현금 분계 쓰셔도 돼요. 네, 출금 전표 해가지고 요거를 이거는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니까 차량 운반구 요렇게 해서 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차변 대변 훈련이 안 돼요. 나중에 고치려면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계 유형은 저는 개인 추천은 특히 전산세무 2급 하시고 실무 하실 때는 현금 분계 요새 누가 요새 현금 써요? 회사에서 현금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미지급금 카드 결제 이런 거라 그냥 습관적으로 3번 코드 하세요. 그리고 분계를 직접 하시는 게 추천이에요. 진짜. 실무에서도 도움되고 이렇게 연습해 놓는 게 어차피 지금 취업하시려거나 이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계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자동화된 거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쓰지 마시고 혼합 분계 쓰세요. 카드 결제는 아니니까 일단 혼합 분계. 자, 차변에 우리 계정 과목 바꾸셔야죠. 이거는 차량 취득 원가니까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대변으로 잘못 눌렀습니다. 4번 대변 누르셔가지고 금액 얼마? 계정 과목 뭐? 현금 하시고 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차량 운반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차였으면 즉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이거나 이랬으면 또는 트럭이었거나 트럭은 매입세 공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기량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거였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있었겠지만 이거는 공제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차량 원가 이렇게 16만 5천 원을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하시고 엔터를 치면 3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4번 날짜 체크해 놓고 넘어갈게요. 0925.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자나라에서 주식회사 전자나라에서 원재료 2,200만 원에 보세요. 잘 보셔야 돼. 부가가치세가 별도다라는 거는 2,200이 가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유심히 되게 꼼꼼해야 돼요. 전산세무 2급부터는 회계 1급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함정을 좀 많이 넣어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줬으니까 부가가치세가 220만 원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금액이 2,200만 원이 공급가액이라는 겁니다. 2,200 공급가액이고 200이 부가세인가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주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 2,200이니까 공급가액이 2,200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여러분 보나마나 원재료 수치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 나오죠? 몇 번? 51번 코드.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분계 때문에 설명을 미리 드릴게요. 전자나라에서 매입했어요. 우리는 전자나라에서 매입을 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대금을 돈을 내야 되는데 백두상사로부터 수취한 약소금을 배서양도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백두상사한테 받은 약소금을 찾아내셔야 되겠죠.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자, 백두상사에서 수취한 어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죠. 8월 1일. 그러면 자, 거래처 원장으로 가셔서 찾는 게 제일 빨라요. 그 분계로 들어가서 찾으셔도 되는데 자, 1월 1일에서 8월 1일날 받았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거래처별 계정과목별 원장으로 찾으셔도 되고요. 여기 계정과목 혹시 어음이 매출하고 받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어음 받으러음으로 분명히 다른 거래처에서 받아서 자, 백두상사 이렇게 여기 111이니까 112 엔터. 요가가 있네요. 그쵸? 정기월은 아니에요? 700. 그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언제 받았어요? 요거네. 그쵸? 8월 1일 날. 근데 이게 어음이 차변에 있었나 대변에 있었나 고민하지 마시고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밑에 보여요. 밑에 보입니다. 이거 조회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로 가서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 두 개 중에 하나 뒤져가지고 8월 1일자 분계 찾으셔도 되는데 거래처 원장 또는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을 뒤져서 찾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나중에 익숙해지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음이 있었어요. 얼마? 70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걸 줘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백두상사한테 받을 어음이 있었는데 백두상사한테 받아서 갖고 있는 계정 과목 받을 어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자나라에 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분계에서 주의하실 게 지급어음이 아닙니다. 받을 어음 이걸 없애야 되죠. 그래서
바드러움을 지금 차변에 있는 바드러움을 대변으로 써서 없애는 붕괴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를 백두상사로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입력해 볼게요. 자, 붕괴로 가셔가지고요. 일단은 코드가 몇 번이죠? 자, 매입세 공제된 원재료니까 51번. 문제에서 원재료라고 줬으니까 그냥 원재료 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 얼마? 2200이에요. 200이 아니고 부가세 별도라고 줬으니까 220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다 팔았어요? 백두상사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다 판 게 아니고 어디서 구입했어요? 전자나라에서 구입했죠. 자, 전자나라 주식회사 전자나라. 아이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으니까 여 눌러주시고 분계로 갈 건데 여러분 어음이 섞이거나 미지금, 미수금, 선급금, 선수금 섞여 있다. 그러면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3번이에요. 혼합분계. 그리고 원재료는 맞으니까 엔터. 매입매출 전표가 이렇게 분계를 일부 입력해줘서 되게 편해요. 그럼 차변에 넣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대변 입력하시고요. 잊어버리기 전에 백두상사 어음부터 치울게요. 어음 원래 계정이 받으러음이었죠. 걔를 우리가 떤다라고 하거든요. 있던 걸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얘가 금액부터 바꾸고 볼게요. 700만 원이었죠. 원래 있던 걸 없애셔야죠. 700 있던 거를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래처가 어디다? 여기가 백두상사다. 요렇게 백두.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됐죠? 요거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뭐 한 거예요? 다 현금 거래했대요. 대차 차익 1720이죠. 여기 대차 차익. 이게 일반 전표에서는 대차를 계속 맞춰주는 숫자를 자동으로 넣어주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이거 계산기 치지 마시고 위에 보세요. 대차 차익, 분계 대차 차익 찾아주고 있습니다. 자, 차변에 2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금액이 대변에 부족하겠죠. 그리고 대차 차익이 플러스면 대변에 입력한다. 이거 계속 습관적으로 외워놓으세요.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면 차변에 입력하는 거고 대차 차익이 플러스면 대변에 입력하는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래서 1720만 원. 요렇게. 자, 분계 다시 볼게요. 요렇게 바드럼, 종전에 있었던 바드럼 없애는 거고 백두상사. 그러면 좀 전에 거래처 원장을 제가 일부러 안 닫고 놔뒀거든요. 네, 거래처 원장. 닫았었네요. 자, 다시 1월 1일에서 8월 1일 해가지고요. 계정 과목 바드럼 110번 바드럼 하시고 자, 백두상사 그냥 이렇게 찾을까요? 자, 백두상사. 자, 112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요거가 입력이 지금 거래처 코드 백두상사 들어가 있던 게 이렇게 들어갔고 8월 1일로 날짜를 조회했었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지금 날짜 조회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12월 31일로 할게요. 9월 며칠이었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요거죠. 우리가 입력한 거. 그래서 지금 요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기존에 있었던 내용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없앤 거예요. 되셨죠? 자, 요거를 뒤에 있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뭐 데이터에 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다른 전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실무에서는 저런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거래처 원장 조회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요렇게 가시면 되고 자, 이 문제는 별표 3개짜리예요. 뭐 때문에? 어음 지급. 근데 그냥 원재료 사고 어음 지급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지급어음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급어음이 아니고 거래처 원장 조회하셔가지고 백두상사로부터 받았던 바드러움이라는 계정으로 처리됐던 계정을 없애고 그 금액을 찾았어야 한다. 요거랑 그 다음에 부가세 별도라고 돼 있으니까 공급가액을 2200을 넣어야 된다. 만약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으면 원래 부가세 포함 2200이면 뭐죠? 공급가액 2000만 원, 부가세 200이니까 그런 거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9월 25일 분계 끝났고요. 5번은 9월 28일. 자, 날짜 28일 해놓고 문제 볼게요. 자, 9월 28일 구현상사로부터 공장에서 자, 거래처는 구현상사네요. 공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뭐요? 할 공기청정기 2대를 구입했고요. 자, 단가가 200이니까 합해서 400만 원짜리네요. 부가세 별도를 구입했고요. 영수증 뭐죠? 세금 계산서 안 받았어요. 그러면 매입인데 50일 못 씁니다. 이건 뭐 사용할 거니까 유형자산, 비품이죠, 비품. 공기청정기 비품이에요. 컴퓨터기가 아니고 컴퓨터, 프린터기, 공기청정기,
뭐 정수기를 구입했다. 그럼 전부 다 비품이에요. 소모품하고 비품의 차이 아시죠? 소모품은 뭐죠? 예를 들어 스테플러 심 같은 거. 근데 보통은 실무에서는 소모품 비로 비용 처리하긴 하는데 시험에선 소모품이라고 처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비품은 뭐예요? 유형자산. 구분하셔야 돼요. 뭐예요? 1년 이상 쓰는 거. 공기청정기 사서 1년 이상 쓰지 뭐 한 달 쓰고 버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공기청정기, 프린터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비품이다. 자, 그리고 사용할 거니까 매입세 공제 돼요. 그런데 카드 결제했어요. 아, 그럼 매입세 공제되는 카드 결제는 카과 57번 카과로 할 거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표시하여 받았다 이 말이 뭐냐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이미 문제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실무에서는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요건을 충족을 했는가?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카드 전표가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가는 거지만 시험 보실 때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문제에서 아까 처음에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 매출 전표라고 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계정 과목은 비품. 요거 안 줘도 비품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전산회계 1급 공부 안 하고 전산 세무 2급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좀 많으세요, 보통. 근데 그러면 좀 힘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 1급 하고 넘어오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그래야 덜 고통스럽게 좀 더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급하면 속성으로 세무 2급,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 동시에 따고 있다. 그럼 이게 분계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정 과목을 준 거지 이 뒤에 개정 과목 비품을 사용한다 없어도 공기청정기는 비품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아요. 뭐 소모품 이런 거 안 됩니다. 하시고 옛날에 진짜 현장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반이 있었어요. 그 반은 진짜 학생들끼리도 친해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좀 옛날 일이긴 한데 막 회식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내였던 22살짜리 애기 진짜 그 학생이 그때 이제 그 반에 고등학생 아들을 둔 뭐 이제 조금 그 반의 맏언니죠. 그런 뭐 큰언니도 있었고 막내도 있었고 막 이랬었는데 시험 끝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종로에서 그냥 진짜로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술 한잔 사줬었거든요. 아, 십몇 년 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 근데 오토바이가 뭐예요? 회사가 업무에 쓴다고 배달에 쓴다고 오토바이를 샀는데 자기 계정 너무 고민돼가지고 비품으로 썼다는 거여서 야 바퀴 달렸잖아. 바퀴 달렸으면 차량운 방구야. 비품은 컴퓨터 같은 거야. 오토바이가 컴퓨터랑 비슷하게 생겼냐 차량 비슷하게 생겼냐 했더니 아 차량은 방구구나. 그래서 저 진짜 그때 그 큰언니가 엄청 웃었었어요. 야 어떻게 그 오토바이를 비품으로 하냐. 근데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개정 과목을 처음 볼 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오토바이 비품이 생각이 나요. 비품 아니죠. 비품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는 차량 운반구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업무에 안 쓴다 그러면 업무에 안 쓰면 매입세 불공제 하고 개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인 것이고. 근데 공기청정기 뭐예요? 이건 아무튼 컴퓨터 이런 거랑 비슷한 것들이잖아요. 회사가 쓰는 거. 그래서 얘는 비품으로 처리한다. 이 뒤에 이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여러분 처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입력해 볼게요. 매입세 공제는 되는데 카드 결제했다. 뭐요? 여기 매입에 카 들어가는 거 찾아보세요. 카 모르겠다 그럼 카 찾으시면 돼요. 카과 카면 카형 세 개밖에 없는데 그 면세 영세율 그럼 57번이겠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57번. 됐죠? 유형에 클릭이 돼 있어야 밑에 이게 보여요. 됐죠? 품목은 공기청정기 하시면 되겠죠? 공기청정기 수량 단가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 근데 두 대고 단가가 200만 원이다. 요렇게 해도 되고 그냥 요거 없이 그냥 440 요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굳이 그렇게 채점에 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맞으면 이게 채점에 경험상은 반영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학생들은 불안하잖아요. 있는 건 입력하시면 좋아요. 400에 두 대 200만 원.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거래처 코드 어디죠? 구현상사한테 샀대요. 구현상사. 구입했고요. 당연히 전자 아니죠. 그래서 카과가 잡혀있으니까 전자세금계산서가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신용카드사로 넘어가고 말풍선 누르시거나 F2 누르셔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 왜 F2를 안 누르고 있냐면 이거 클릭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가 어디예요? 여기서 이 신용카드사는
카드 결제를 어느 카드를 결제했냐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법인카드. 됐죠? 하시고 분계는 자 카드 결제가 됐을 때는 4번 분계가 조금 편합니다. 카드 결제. 자 그러면 미지급금을 잡아줬죠. 만약에 원재료라면 미지급금을 바꾸면 돼요. 초록색으로 돼 있다고 못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근데 카드 결제가 되면 좀 편한 거는 신용카드사를 거래처 코드를 아예 자동으로 바꿔줘요.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이라는 코드 옆에 신용카드 코드를 걸어줘요. 그래서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급처명 코드가 들어가게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얘가 원재료냐. 공기청정기는 원재료가 아니죠. 공기청정기를 갈아서 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전에 계속 제가 구구절절히 얘기했던 비품이다. 그죠? 비품.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일반 전표보다 어쩌면 훨씬 쉽습니다. 뭐만 잘하면 유형만 잘 체크하면. 분계 유형 고민하지 마세요. 카드 결제 아니면 혼합 분계 하시고 분계 연습하셔야 일반 전표 입력 실력도 늘어요. 어차피 시험 문제 일반 전표 입력 차변 대변 연습하시는 거 하셔야 되는데 매일 매출 전표 연습하실 때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 문제도 좀 특이한 문제였는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몇 번이에요? 문제 보시면 6번 문제 10월 7일. 자, 클릭 요렇게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 아까 뭐 9월 요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날짜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1007 이렇게 입력해버려요. 네, 클릭하셔도 돼요.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만 10월 7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좀 귀찮잖아요. 클릭이 많으면 귀찮아서 되는 대로 그냥 1007이 저는 빨라갖고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날짜 한번 제대로 가끔 못하내가지고 10월 07이라고 한 줄 알았는데 10월 08일 수도 있어요. 날짜 확인하고 다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날짜 바꿔놓고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10월 07. 자, 인수물산에 제품 나왔으니까 판매한 것 같은데요. 제품을 판매했어요. 역시 부가가치세 별도니까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했어요. 전자고 세금계산서니까 당연히 코드는 11번 코드겠네요. 자, 거래대금 중 200만 원을 일단 돈을 부가가치세 별도니까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 합해서 1,100을 받아야 돼요. 네, 거래대금 중 200만 원은 인수물산에 백두상사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양수하였다. 이거는 백두상사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양수했대요. 그러면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뭐 백두상사랑 맨날 뭐 그걸 하나 봐요. 이게 인수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인수물산한테 우리가 제품을 팔았어요. 근데 인수물산이 우리랑 거래하기 전에 백두상사한테 받을 돈이 있었어요. 받을 어음이 아니니까 계정 과목이. 그러니까 인수물산이 어음이 아닌 외상매출금을 백두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갖고 있었어요. 200만 원을. 즉 백두상사한테 받을 돈 200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 보고 받으라고 채권 양도를 해준 거예요. 자, 요거가 또 분계 특이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것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6번은 아까 어떤 문제랑 비교하는 거냐면 자, 우리 4번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갖고 있던 백두상사어음을 다른 회사에 준 거죠. 그쵸? 그런데 자 밑에 6번은 다른 회사가 갖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대신 우리가 이번에 받는 입장인 거죠. 다른 인수물산이라는 회사가 백두상사한테 얘가 봉이야. 자 백두상사한테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한테 받으라고 준 거예요. 됐죠? 야 그래서 고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어음이면 물론 인수물산 거쳐서 들어온 거지만 우리는 어찌됐건 제품 판매니까 받으러 하시면 되는데 어음이 아니었다잖아요. 그러면 결국 인수물산으로부터 백두상사로부터 받을 돈을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게 되게 특이한 규정입니다. 됐죠? 자, 요거 연습할게요. 4번하고 6번 엮어가지고 연습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유형 뭐로 갈까요? 일단 제품 팔았으니까 아까 11번 코드라고 찾았죠? 품목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공급가액이 얼마였어요? 10 플러스. 자, 거래처 코드. 자, 이 거래처는 백두상사 입력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 물건을 사간 데가 어디예요? 인수물산이다.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전자라고 줬으니까 전자 체크해 주시고요. 분계는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보통예금이 섞여 있다. 미수금, 미지급금 섞여 있어. 그러면 3번 혼합분계 가셔야 돼요. 3번 제품 매출 맞으니까 엔터 치시고요. 자, 차변, 대변 들어갔으니까 습관적으로 차변 들어가면 돼요. 우리 인수물산이 백두상사한테 받기로 돼 있던 돈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건데 외상이잖아요. 어음은 아니니까.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왜? 제품 매출이니까. 다른 회사가 채권 양도해줬어도 우리한테는 어찌됐건 제품 매출이니까. 그래서 이거 미수금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타변에 외상 매출금 하시되 인수물산이 아니고 어디 백두 상사한테 받을 돈이다. 금액이 200만 원이다. 요렇게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뭐 했대요? 보통예금으로 줬대요. 상대방이 보통예금. 됐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4번과 6번을 제가 일부러 비교하라고 넣어드린 거예요. 문제 하나에. 원래 실제 시험에서 한 시험에서 4번이랑 6번이 같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데 공부하실 때 4번하고 6번을 비교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4번 뒤에 5번을 해놓으면 설명할 때는 편한데 혼자서 나중에 이거 제가 뭐 3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입력해 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4번, 5번이 붙어 있으니까 조금 느낌이 연습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좀 배열을 다시 한 거예요, 제가. 네, 항상 공부할 때는 교재에다 적어 놓으세요. 4번과 6번은 항상 같이 풀 걸. 같이 풀 것. 요렇게 해 놓으시고 넘어가시되 자, 진짜 조심하셔서 풀어야 되는 파트입니다. 거래소 코드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6번까지 풀었으니까 7번, 8번 갈 거고 7번 날짜 언제죠? 10월 24일.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출업자인 주해성물류와 자,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건 이론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별표 3개 치시고 암기하세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 말이 3개가 세트로 나와요. 수출자와 임가공용역. 그러면 이거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래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영세율 대상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영세율 첨부 서류라고 줬으니까 알아서 눈치껏 이거 영세율이구나 라고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어찌됐건 3개 세트 수출업자, 직접 도급 계약 체결, 수출자와 임가공용역. 이때에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라는 말이 없어도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래이다. 그래서 7번 별표 치고 그거 적어 놓으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인 거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고 자, 영세율 첨부서는 적정하게 제출했고 뭐 대금은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받았는데 제품 매출이잖아요. 그쵸? 제품 팔았잖아요. 직접 도급 계약을 제품이 아니고 수출자와 임가공용역.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수출자와 임가공용역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영세율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께 좀 그 이론 지식을 체크하기 위한 문제라서 용역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수출자와 임가공 용역이면 매출 코드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이거 실제 시험 문제인데 시험에 나왔을 때 그냥 매출 코드를 이걸 설정해라. 따로 설정하지 말아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니까 이건 어음받은 게 아니니까 외상 매출금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나와도 여러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12번이죠. 영세 코드죠. 그렇죠? 자, 공급가액은 품목은 그냥 조금 불안하면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 하시면 되고요. 수량 단가 없고 금액 문제에서 1,400만 원이라고 줬습니다. 자, 하시고요. 거래처가 어디였죠? 해성물류. 됐죠? 자, 하시고 1,400 여기 줬잖아요. 하시고 거래처 코드는 해성물류. 됐죠? 자, 문제에서 전자라고 줬습니다. 전자 1번 하시면 되고요. 자, 분계 가기 전에 영세율 구분으로 가는데 여기에 수출자와 임가공 용역이 있어요. 10번 코드 있습니다. 됐죠? 하시고 분계로 가시는데 분계는 전액 외상했으니까 외상 코드 가도 되는데 저는 3번 추천할게요. 하시고 제품 매출이 맞다. 하시고 차변에다가 지금 입력해야 되는 게 외상 거래했다라고 그랬죠. 전액 외상. 그래서 이거는 어음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매출을 하고 받았고 계정 과목 코드 제품 매출 하기로 문제에서 줬잖아요. 문제에서 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정 과목을 새로 설정해라 라고 하면 새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임가공 용역이니까 학생들이 혹시 혼선을 빚을까봐 문제 오류가 될까봐 제품 매출이라고 계정을 지정해 준 거고 지정해 준 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하시고 해성물류한테 받을 돈 맞으니까 이거는 거래처 코드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를 해석하시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0월 25일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구역에 있는 원재료 운반에 따른 자, 운반대금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보세구역에 꽂히면 안 되고요. 운반대금이고요. 자, 이것처럼 부가세 포함이라고 주면 55만 원이 뭡니까? 부가세 포함 공급 대가예요. 자, 한 빚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자, 현금 영수증이네요. 영수증이 뭔지를 찾아야죠. 우리는 돈을 썼어요? 벌었어요? 썼죠? 썼으니까 매입인데 자, 매입입니다. 그런데 현금 영수증은 60일, 62밖에 없어요. 그럼 면세 아니니까 61번이겠죠. 현과 61번. 요렇게 찾으시는 거고 얘는 그냥 운반비 또는 운반대금 하시면 돼요. 뭐 이건 큰 상관없어요. 하시고 공급가액 보세요. 이거는 그 데이터에 따라 달라요. 했다가 좀 틀어지면 다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게 프로그램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른 게 아니고요. 백업 데이터를 시험 때 설정해 줄 때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거든요. 근데 보통 습관적으로 이것부터 할게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50만 원. 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55만 원이니까 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환경 설정이 만약에 공급 가액 자리에 공급 대가를 입력해서 자동으로 쪼개주게 돼 있다. 그러면 얘가 45만 4천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오셔가지고 얘를 그러니까 잘 모르고 55만 원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안 쪼개주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5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문제만 정확하게 해석하시면 수기로 이건 숫자를 고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장에 계산기 갖고 가시니까. 그래서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면 공급 대가 금액을 나누기 1.1 하면 공급가액이 나오죠. 다시 한번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액이 나오죠. 그거를 찾아서 입력을 여기다 정확하게 그 숫자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숫자가 쪼개지건 안 쪼개지건 상관없습니다. 자, 공급처명 어디예요? 한빛. 자, 문제 한빛이라고 돼 있었고요. 자, 분계 유형으로 넘어가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보통 예금 전액 지급했죠? 현금 영수증이긴 하지만 보통 예금입니다. 그러면 자, 3번 혼합 분계 가셔가지고요. 자, 원재료는 맞죠? 왜요? 이거 운반비라고 바꾸시면 안 돼요. 원재료의 매입 부대 비용이다. 그래서 엔터 치시고 대변에다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액 보통 예금이다. 하시고 55만 원 처리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분계가 끝나요. 자, 우리 매매출 전표 입력도 그래도 할만 하시죠?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문제풀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조금 연습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자, 이번 문제도 8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수업 끝나자마자 정말 진짜로 이 수업 끝나자마자 백업 데이터 다시 설치. 여러분 백업 데이터는 새로 설치할 때마다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세요. 지금 제가 수업 지금 현재 해드리고 있는 버전은 3월 14일 버전입니다. 종전에 백업 데이터 컨버팅을 하다가 약간 중간에 뭐가 오류가 난 게 잘못 올라갔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3월 14일 버전 이후로 연습을 하시는 게 뭐 거래처 원장 같은 거 조회했을 때 숫자가 제대로 나오고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자료 입력하실 때는 3월 14일 버전 이전 거는 자료가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자동으로 컨버트를 실무 버전처럼 해주는 줄 알고 실무처럼 생각하고 데이터를 변환을 했다가 제가 조금 여러분께 죄송스럽게도 초창기에 이제 그 데이터를 몇 번 바꿨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이렇게 오류가 있을 리가 없는데 하고 봤더니 컨버팅 자체가 처음에 약간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3월 14일 버전 이후 걸로 연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데이터가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조금 약간 수정해야 되겠다 싶으면 조금씩 바꿀 수는 있지만 일단 3월 14일 버전이면 지금 현재 문제들은 다 푸실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중간중간 틈틈이 날짜가 3월 14일 버전 이후 게 있다. 그러면 그 이후 버전으로 다시 재설치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계속 연습하시려면 재설치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8번까지 한 3번, 4번 반복하시고 나서 3번 문제로 들어가시고 3번 풀고 나면 다시 1, 2, 3번 계속 반복하시고 요렇게 하시면서 전표를 손가락으로 몸으로 그냥 흡수하듯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재밌게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3번 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